저는 지금 제주도 중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차를 몰고 제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조선 힐스위치라는 곳에 소카로 캐스퍼가 있다고 해서 아침밥을 먹고 가고 있어요.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제주 여행에서 저처럼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캐스퍼를 빌려가지고 제주 여행하기 괜찮을지 간단히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 차는 저기에 있고, 캐스퍼를 시승하고 싶어서 소카로 잠깐 빌려봤습니다. 색상은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이고요. 캐스퍼 하면은 톰보이 카키색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을 한번 타보겠고요. 전면부를 보니까 터보 모델이 아니라 75마력을 가진 일반 모델입니다. 그 부분도 좀 아쉽네요. 많은 분들이 터보 모델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75마력짜리 캐스퍼 모델을 타보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경차 체급에 맞게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귀여운 것 같아요. 손잡이도 둥글둥글 원형 타원형으로 했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이쪽 부분도 이제 아이오닉 요새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점점점점은 없지만 H 현대 자동차 마크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특히나 이 계기판 부분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얘가 기본형 모델로 그 캐스퍼 액티브는 100마력짜리지만 얘는 75마력짜리 모델이거든요. 안전운전하세요. 시동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공조장치가 버튼식으로 돼 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와, 캐스퍼에도 열선 시트며 통풍 시트까지 있네요. 역시 옵션은 현대 기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르면 노멀이냐 스포츠냐 이 두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네요. 좌석은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당기는 거는 이겠죠?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고요. 손목이 이 정도 왔을 때 적당한 위치라고 하거든요. 뻗었을 때 손목이 이 정도 핸들 스티어링 휠에 딱 손목이 놓일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턱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지만, 차체는 작지만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아요. 뒤로 한번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로 옮겨 봤는데요. 경차라고 해서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간감이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각진 형태의 SUV 형태로 나왔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뒤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진 않아요. 발도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모습이고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는 없네요. 손잡이는 없고 앞에 운전석에도 없고 조수석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드 B필러 에어백도 있고요. 가격은 1000만원 후반대에서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초반까지 가는 모델인 캐스퍼지만 웬만한 거 있을 건 다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보는 이유가 제주도 여행을 저처럼 남자 혼자 왔을 때 캐스퍼를 렌트하면 괜찮을까, 혼자 제주도 다니기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한 마음에 캐스퍼를 빌려보게 된 건데, 주행 전에 이렇게 타보니까 뭐 혼자서는 물론이고 진짜 맥시멈 4명이서 다닌다고 해도 어쨌든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친구들 넷이서 온다, 근데 좀 돈을 아끼고 싶다 하면 캐스퍼를 빌려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캐리어라든지 더플백이나 이런 거를 두기에는 굉장히 좁아서 4명이 왔을 때 캐스퍼를 빌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어떻게든 나는 캐스퍼를 빌리고 싶다, 근데 4명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둘이서 연인끼리 다녔을 때 캐스퍼가 적당할 것 같고, 이 차체 크기를 고려했을 때는 혼자 제주 여행 하시는 분에게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인데 그닥 넓지는 않지만 쭉 파여 있어서 캐리어 뭐 2개 정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사이드 브레이크 푸는 게 어디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또 누르면 스노우, 머드, 샌드에서 기능이 있네요. 이게 뭐 크게 달라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재미난 요소도 있네요. 그치만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 푸는 방법을 몰라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된 사실이고요. 캐스퍼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려면 운전석 좌측 아래에 있는 이 푸시 온오프를 눌러줘야 됩니다. 심지어 잘 눌리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이드가 됐고요. 다시 처음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해안도로를 주로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산길, 언덕길을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랜드 조선이 있는 위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롯데 리조트 제주 아트빌라스로 목적지를 찍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8km 정도, 16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운 시승이 될 것 같습니다. 차체는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소리는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악셀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차급에 맞게 저속이지만 노면 소음 진동 많이 올라오고, 그래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엑셀을 밟았을 때 소리도 바로 나고, 이런 좀 기계적인 요소 같은 부분이 크게 불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르막입니다. 네, 아직은 뭐
문제 없이 버거워한다는 느낌 없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소리가 크다는 거, 소리가 무척 크다는 점이 조금 불편한, 약간 거슬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엔진 소리에 비하면 이 깜빡이 소리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오토 홀드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오토 홀드가 있는 차량을 쭉 타시다가 캐스퍼를 렌트해서 타면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휙 브레이크를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캐스퍼가 됐든 아니든 오토 홀드가 없는 차량을 갑자기 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캐스퍼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비싸다는 평이 많았죠. 그리고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광주 모터스인가요? 일자리 창출로 외주로 만들고 있는 모델인데 인기가 아직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판매량 순위에서도 거의 탑 10 안에 든다고 제가 들었고요. 인기가 많은 이유,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경차 모델이 별로 없긴 하죠. 현재 쉐보레 스파크가 단종된 상태고, 기아의 모닝과 레이, 경차는 아니지만 레이가 있겠고요. 경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작은 차를 타고 싶다고 하시는 그 분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캐스퍼의 판매량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봤을 때 외관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디자인도 SUV 형태로 러기드하게 굉장히, 저는 이 차를 보면서 마치 레고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캐스퍼 시승하는 거는 처음인데 내부 인테리어도 막 조잡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모습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저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XM3 하이브리드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차체가 크다라는 것도 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처럼 작고 아담한 차체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캐스퍼도 혼자 타고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체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승차감이랄지 기술력이랄지 뭐 옵션이랄지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캐스퍼는 차체도 작고 엔트리 경차 모델이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창문을 열고 다니는 것처럼 시속 60km 정도인데 뒤에서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엔진 소음은 정말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만한 오르막이거든요. 계속 답답하진 않아요. 얘가 75마력이에요 제 차가 엔진만 놓고 보면 86마력짜리인데 물론 합산 출력은 144마력 정도 되지만 그보다 출력이 적은 엔진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라는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무리 없이 언덕을 오르고 있다는 면에서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렌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막 밟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이렇게 소리도 나고 민첩하게 핸들링도 되고 여러모로 좀 다른 측면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될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독특한 디자인, 예쁜 디자인으로도 인기이고 경차임에도 아까 제 차랑 비교했을 때처럼 차체 차고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공간감도 나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단점으로 아쉬운 점으로 꼽는 부분들이 이런 엔진 소음이랄지 출력 이런 부분도 있고 연비가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차는 분명 경차인데 연비는 경차 연비가 아니다. 경차라고 해서 꼭 연비가 완전 높은 건 아니잖아요. 엔진 출력이 낮은 만큼 엔진이 많이 힘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고연비의 차량은 아니지만 그에 비교해서도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짧은 거리를 잠깐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연비를 제대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도 5km 정도를 달리고 아까 공회전을 좀 본의 아니게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주행 연비가 5.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늘어나겠지만 연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지 완만한 오르막에서 엑셀을 막 밟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가는데 무리가 없지만 저속에서 속도를 높일 때 급격히 속도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확실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네요. 쭉 밟고 네, 이렇게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반응이 늦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롯데 리조트 제주 아트빌라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장까지 한번 찍고 와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뒤에 뭐 실은 게 없는데 후두더덕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캐스퍼를 탈 때는 과속 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 차의 서스펜션 스프링이 제대로 달려있는 게 맞긴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제 허리까지 충격이 그대로 옵니다. 속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렌트 하시면서 막 신난다고 막 달리다가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동안 계속 완만한 오르막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힘겨워하거나 버거워하진 않았다. 다만 엔진 출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속을 할 때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 또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랜드 조선 힐 스위트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에 이어서 지금 머리까지 울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좀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앞에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는 이상 네,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 좀 전에 속도를 높여서 턱을 넘을 때 그 충격이 머리까지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조금 골이 순간적으로 띵 했습니다. 이 차가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짧은 거리를 시승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혼자 제주도 여행 렌트카로 캐스퍼를 빌린다고 할 때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캐리어 한두 개 싣고 커다란 배낭 가방 짐이 조금 있어도 무리하지 않게 싣고 다닐 수 있다. 혹은 연인끼리 커플끼리 와서 이 차를 빌려도 무난하게 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엔진 출력이 분명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을 꾸준히 올랐을 때 크게 버거워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고요. 평지나 내리막에선 당연히 경쾌하게 달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운전 피로도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왕복 16km, 20km 안 되는 거리를 잠깐 몰아봤지만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도 그렇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특히나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너무 크게 와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운전을 상대적으로 조금만 해도 피로감이 확 올라오는, 피로감이 굉장히 큰 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좀 더 큰 차, 뭐 셀토스, 니로, XM3도 제주 렌터카에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제주 여행을 왔을 때 캐스퍼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난다면 굳이 이 차를 빌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차급에서 오는 승차감, 출력, 옵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아껴서 나는 제주 렌터카를 빌리겠다가 아니라면 굳이 캐스퍼 말고 조금 더 큰 차를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쁜, 부족한 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겠고요. 연비는 10.2km가 나왔네요.